삼무성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는 이 조건을 갖춰서 결국 이제 구경각을 얻는 상근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품이 질박하고 고든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복덕과 지혜의 자랑을 아직 다 모으지 못했지만은 성품이 아주 질박하고 고든 사람, 이런 분은 한 중근기 정도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공부할 것은 이제 뭔가 하면은 성품이 질박하지도 않고 곧지 못한 사람의 어리석음에 대한 이건 하근기라고 봐요. 이런 분은 유식 삼성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 잘못 이해하거나. 경문 26번입니다. 모든 유정에 대해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아직 상품의 복덕과 지혜의 자랑을 모아 쌓지 못하여 그 성품이 질박하지도 않고 곧지 못하니 질박하지 않고 옳곧지 못한 사람들은 비록 생각하여 결택하며 폐하고 세우는 능력이 있더라도 다시 자기 견치 가운데 묻는 잘못된 견에 집착한다는 거죠. 그들은 이와 같은 법을 듣더라도 나의 매우 깊고 비밀스러운 뜻의 은서를 깨달지 못한다. 이 상품, 중품, 하품, 상품이라는 말을 아시죠? 물건도 상품이 있고 중품이, 하품이 있듯이 이 복덕과 지혜 자랑은 모두 상품이 있고 중품이, 하품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그 내용을 보면은 사람이 이 성품 질박하지도 않고 옳곧지 못한 사람의 어리석음에 대한 이야기지만 이 사람은 결택하며 피하고 세우는 능력이 있다고 했으니까 이런 사람은 굉장히 그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얘기하자면 머리가 좋고 아주 그 생각이 빠르고 그렇긴 한데 성법이 질박하거나 옳곧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삼무성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 이해를 못한다는 것은 아마 잘못 이해하는 쪽으로 갈 거예요. 머리가 좋기 때문에. 머리가 좋기 때문에 잘못 이해하는 쪽으로 삭도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원칙서 1번부터. 이하는 셋째로 진심을 내어서도 말을 따라 집착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여기 두 단계가 있다. 처음은 스승의 헤아림을 밝힌 것이요. 뒤는 제자를 분별한 것이다. 지금 현재의 스승이 이제 이런 자들은 내 말을 이해 못한다. 이거는 이제 스승의 그러니까 스승의 헤아림이죠. 말하자면 서가모니 부처님의 스승이니까요. 앞에 다시 두 단계가 있다. 처음에 앞에 대해 다름을 분별하는 것, 뒤에 말을 따라 집착을 일으킴을 밝힌 것입니다. 이것은 그 처음이다. 그래 네 구절이 있다. 그 첫째는 다섯 가지 일을 잊고 없으며 다섯 가지 일이라고 하는 앞에 우리가 이제 공부했던 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는 신심, 자기 견에 머물지 않은 신심을 낼 수 있는 걸 밝힌 거고, 둘째는 이제 신심 내므로써 자기 낮추는 거. 여기 다섯째는, 다섯 개 어디 가버려? 하도 많으니까 헷갈리네. 258페이지. 거기에 원칙 2에 나오네요. 첫째는 이 경계를 믿는 것. 둘째는 매우 기품을 나타내는 것을 얘기합니다. 셋째는 공의 성품과 상응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넷째는 보기도 어렵고 깨닫기도 어렵다는 것에 대한 얘기니까 본부는 깨달을 수 없다는 얘기고, 그 다음 다섯째는 심사할 수 없다는 것, 그러니까 생각으로 알 수 없다는 것, 이 다섯 가지를 얘기합니다. 다시 돌아가가지고요. 이 첫째는 다섯 가지 일이 있고 없음이요.
둘째는 소박하고 올곧은가 소박하지 않고 올곧지 않은. 셋째는 힘이 있고 없으면. 넷째는 자기 견치에 알립하고 알립하지 않습니다. 여기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요건 내용 보면 머리가 아프니까요. 그냥 넘어갑시다. 너무 갈래를 많이 쳐놓으면 가다가 길을 잃어버리니까. 그래서 싹 넘어가가지고 262페이지 보십시오. 그 두 번째 단위는 자기 견치에 머문다는 것은 꼭 보십시오. 자기 견치에 머문다는 것은 자기 견해에 이제 머무는 걸 얘기하죠. 견해의 몸을 집착하는 걸 견치라고 해요. 다시 요의의 대성을 추구하지 않고, 그리고 완벽한 뜻을 가지고 있는 대성을 추구하지 않고 항상 말을 따라 불요의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잡진론 제12권의 무엇 때문에 일부의 경생들은 방광분을 강조하고 매우 깊은 이치에 대해 믿고 이해함을 내었으면서도 벗어나지 못하는가. 자기 견치에 깊이 안주하기 때문에 그 말의 뜻대로 항상 굳게 집착하기 때문이다라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은 성품 질박하지도 않고 올곧지 못한 사람, 그러면서 머리가 아주 좋은 사람은 자기 견해에 너무 집착하는 거예요. 머리가 좋아가지고. 그래 그걸 못 놓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자기 주장을 끝까지 주장하고 자기 견해가 맞지 않는데도 못 놓고 그것만, 그런 분이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 참 어렵습니다. 대화를 합니다. 대화가 잘 안 되죠. 불법에 관계되는 일이 아니더라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한번 경지동에 있을 때 어떤 거사 찾아와 얘기했던 내용도 그런데, 불교는 무아를 얘기하지만 자기는 자아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그 거사는 얘기거든요. 상세하게 얘기를 해줘도 분명히 눈앞에 실정을 보여주고도, 예를 들어가지고 아니 그러면 내가 있다고 한다고 꿈속에 있느냐, 내가 있다. 그러면 그 깊이 잠들어 있을 때 내가 있느냐, 저는 그때는 없다. 그러면은 당신의 자아가 있다고 그래 굳게 믿지만 깊이 잠들었을 때 없지 않느냐, 그러면 그거는 잘못됐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해도 자기 견해를 그거를 안 놓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내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래버리는 거예요. 이러니까 얼마나 힘드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이 얘기를 해가지고, 이게 내락하는 거는 감정이나 생각이나 느낌이 있을 때 내락하는 게 있는 것이지, 어떤 감정이 생각이 없고 느낌이 없을 때 내락하면 찾을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이 얘기까지를 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있대요. 그러면 내놔봐라. 당신 있다는 그 자아를 내놔봐라. 이렇게 하니까 이 정신적인 것은 내놓을 수가 없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정신적인 매 순간 바뀌는 건데, 정신적인 것이라는 게. 그럼 어떻게 자아가 있다고 얘기를 하느냐, 이러니까. 자기는 할 말이 없거든요. 근데 딱 일어서면서 나가면서 그래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 정도면 진짜 이 자기 견해에 딱 이 집착해가 놓지를 못합니다. 맞아요. 그 말이에요. 매 순간 바뀐다 한 번도 보지를 못하니까 자기 생각만 갖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야기는 그런 사람의 종류를 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그래서 자기 견해에 깊이 안주합니다. 다시 요의경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완벽한 뜻의 그 가르침을 추구를 안 한다는 거죠. 요의경계는 추구해야 되는데 말이죠. 말의 뜻대로 항상 굳게 집착합니다. 다만 불요의경만은 굳게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법에는 결국 자성이 없다는 말을 듣기 때문에 그 모든 법의 성각, 상을 모두 없이 아무 소유가 없는 것처럼 다른 불교의경에 굳게 집착하는 것도 또한 그런 것이다. 그러므로 대성을 믿으면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대성경의 각가지 뜻을 말했기 때문이다. 근데 불교의경은 뭔가 해석을 요하는 거거든요. 요의경은 해석이 필요하지 않는 걸 얘기합니다. 해석이 붙는다 하는 것은 그 해석할 때 자기 견해가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의경은 해석을 요하는 경전이기 때문에 그 해석할 때 자기 견해가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요의경을 봐야 되지 불교의경을 보면 안 된다는 것을 여기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여기 중요한 말이 뭔가 하면, 아무것도 없다, 자성이 없다는 말을 딱 들어가지고, 그 말에 따라가지고, 이게 말에 따라가지고, 그만,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고 좀 얘기하는데, 실제로 이제 그 경문이 고단거에 나옵니다. 자, 원칙도 투입 보면, 이하는 둘째로 말대로 집착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여기 두 단계가 첫째 말의 집착함을 밝힌 것이고, 둘째는 이런 인연으로 인해 일체 법에 대해서 이하로도 집착의 과실을 나타낸 것이다. 말의 집착함을 밝힌 것이 다시 두 단계가 있다. 처음은 들어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요, 뒤는 믿고는 집착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해 못하는 게 있고 처음에는, 뒤에는 좀 이해가 돼가 믿었어요. 믿고는 그만 확 집착한다는 거죠. 이것은 그 첫째인 그 보살은 그 가르침을 듣고도 성질에 소박하거나 올곧지 못하여 자기 견치에 머물기 때문에 나의 깊은 비밀한 뜻의 가르침에 대해 그 비밀한 말을 여실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게 소박하고 올곧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소박하고 올곧다 하는 것은 이 사람 정직한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 정직하다. 그래서 자기 견해가 잘못이라고 생각하면 금방 자기 견해를 버릴 수 있는 사람인데, 올곧지 못한 사람은 자기 머리 좋은 것만 믿고 붙들고 놓지를 못하거든요. 그런 얘기입니다. 27번 경문 봅시다. 이분은 이제 성질이 성품 질박하지 않고 곧지 못한 사람은 유식의 세 가지 모습을 배척한다. 유식 삼성을 배척한다는 거죠. 비록 그들의 이와 같은 법에 대해 믿음과 이해를 내더라도 그 뜻에 대해서는 말에 따라 집착하는, 이 말에 따라 집착하는 게 이제 문제고, 원칙서 1번 보면요, 이건 둘째 단계에 믿으면서 집착한다는 것이다. 믿기는 믿는다 이게야. 유식 삼성을 믿기는 믿는데 집착하는 거죠. 여기 다시 두 단계가 있다. 처음은 집착을 밝힌 것이요, 뒤에는 집착하는 모양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것은 그 비밀한 뜻의 가르침에 대해 비록 믿고 이해하면 내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말을 따라 집착한다는 것이다. 자, 이거 유식 삼성 믿긴 믿어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해를 못하니까 이게 문제. 믿긴 믿는데 명확하게 이해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일체 법은 결정고 모두 다 자성이 없고, 결정고 생멸이 없고, 결정은 본래부터 고유하고, 결정 자체 성품이 열방이다. 이런다. 이 말 맞죠? 얘기하자. 이거 앞에 나온 거 아니에요? 나오는데 여기에 특징점이 뭡니까? 자성이 없고 생멸이 없고 자체 성품이 없다 하는 말이 있죠. 이 사람은 이걸 믿긴 믿어요. 믿는데 그 말 따라 거기에 딱 집착을 해버립니다. 여기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그런 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그 원칙소 2에 보면은 이건 둘째 집착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진실한 도리에 하면 이 경에는 네 구절이다. 즉 첫째는 모든 법엔 자성이 없다는 것이니 위 경문에 왜 세 가지 자성이 없다는 말을 통틀어 취하여 그 삼성을 자성으로 삼은 것이요. 그래서 자성 없다는 말 했죠. 둘째는 생도 없고 멸도 없다는 것이며, 셋째는 본래 고유하다는 것이요. 넷째는 자성이 열반이라는 것이다. 이 세 구절은 위의 경문에 의하면 오직 두 가지 자성이 없는 성품만을 취하는 것이니, 이르면 상의 자성 없는 성품과 성의 자성이 없는 성품이다. 강백론 등에 의하면 이 네 구절은 처음의 무성설에 의한 것이요. 진론과 잡진론은 네 구절이 다 삼무성설에 통한다고 하였으니 앞에서 분별한 것과 같다. 이거 전부 다 이제 유식 삼성이 다 통하는 말들이에요. 이 앞에 우리가 공부했던 그대로예요. 그런데 요까지는 맞아요. 근데 이걸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이제 그 다음 구절이 나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비밀한 뜻을 불교의 교회는 다만 모든 법에 자성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다시 자성이 열반이라 하셨다. 그러나 자기 견해에 안주하는 사람은 열의 비밀한 뜻의 취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비록 믿고 이해하면 되었으나 말을 따라 집착을 일으킨 모든 법에는 결정고 자성이 없고 내지 결정고 자성이 열반이다 라고 하는 것이다. 자, 이게 이제 문제예요. 얘기하는 거는.
이게 이제 없다 하는데 떨어져 버린 거거든요. 없다 하는 경우. 자성이 없다 하는 말을 곡해를 해가지고 내장에 실체가 없다 이런 말은 치지. 모든 자성이, 모든 다 자성이 없다 하는 쪽으로만 치우쳐져 버려요. 치우치는 이런 사람은 허무주의 떨어지는, 단밀론 떨어지는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그런데 저 집착하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 학설이 같지 않다. 즉 대지도론 제18권에 하는 세 가지 사태의 견해가 있다. 첫째는 결과만 깨뜨리고 원인은 깨뜨리지 않는 것이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둘째는 인과를 모두 깨뜨리면서, 원인과 결과를 모두 깨뜨리면서도 모든 법을 깨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셋째는 모든 법을 깨뜨려 다 소유가 없다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세 번째에 의하면 그는 나쁘게 집착하는 사람. 그러니까 세 번째 모든 법을 깨뜨려 다 소유가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게 세 번째 사람을 얘기합니다. 이거는 아주 나쁘게 집착한 사람이다. 그래서 성방경에 의하면 곧 그를 일러 모든 외도를 배우는 사람이라 하였고, 또 집론 제6권과 잡주는 제12권에 의하면 만약 보살이 말을 따라 뜻을 취하면 그것은 바른 이치가 아니니 법을 생각해 가리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여기 이제 말을 따라서 이제 뜻을 취하면 바른 이치가 아니다 했습니다. 법을 이제 생각했냐 가리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 현상을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분별한다는 거죠. 자세한 것은 저 경의 해석과 같다. 지금 이 경에 의하면 다만 유형들이라고 말하고 보살의 외도는 말하지 않았지만 그 뜻에 있어서는 집론 등에서 말한 것 같다. 왜냐하면 다섯 번째 복덕과 지혜 자랑이 없더라도 앞의 사성근 등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내가 성근을 갖추었기 때문에 이제 뭐 복덕 자랑이 없지만은 그래도 믿긴 믿어요. 그건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말하는 게 뭔가 하면은 아무것도 없다. 세 번째 집착하는 사람. 근데 있는 사람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 문제에 떨어지는 거죠. 그래 불교를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불교를 헛비 물을 숭산하는 종교, 허무주의자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얘기하다가. 그 이제 경문 다시 보십시오. 263. 이들은 이런 인연으로 인해 일체법에 대해서 없다는 견해와 그 모습이 없다는 견해를 획득하고 말이 나오죠. 이 사람 없다는 견해를 가지고 아무것도 없다. 이건 이제 허무주의인 거죠. 이런 무견과 무상견을 가지면서 일체 모든 상을 모두 다 무상이라고 부정하고 제법의 변개 소지의 모습, 의탁의 모습, 원성실의 모습을 걸뚫고 부정한다. 다시 원칙소 이제 3, 4를 같이 보도록 하죠. 네, 이게 이제 없다 하는 견해가 참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무아를 얘기하잖아요. 무아를 얘기하면 이 불교는 저게 이 아를 부정해서 무아를 주장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아에도 유아가 있고 또 그냥 상대적인 아, 연기아가 있습니다. 관계로서의 보는 아가 연기아라. 그래서 부정하는 것은 유아에 대해서 무아를 얘기하는 것이지 연기아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저하고 관계를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있고 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거죠. 이때 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을 상대해서 나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상호 관계 속에서 나, 관계 속에서 너 이걸 얘기하는 이게 연기 안. 근데 너 나 관계를 떠나가 내 독립된 내 자아가 있다고 주장하는 게 유아예요.
이게 아트만 사상인데 거기에 대한 무아를 얘기하는 것이지 연기아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 중론에 보면 공가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공은 뭔가 하면은 내가 있다 하는 시아에 대한 부정으로 공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말이 있어요. 요거는 아는 가아라고 얘기하는 거죠. 진짜 아가 아닌 가짜 아를 얘기하고 중도를 갖다가 이 중도 아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이제 중도아는 다른 말로 하면 윤기아를 얘기하는 거죠. 이 실제 시다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이거 다시 이거는 그 유아는 없다 비어 있다고 하는 공을 얘기하고 또 이 가를 얘기하는 건 실아에 대해서 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중도 아를 얘기하는 이건 전부 다 자아가 있다는 공으로 부정하는 거고 우리 실제로 있다고 오온으로 된 아가 있다. 오온 아를 얘기합니다. 시라는 오온하고 유아는 오온 속에 뭐 자체 내에 있다는 그런 아. 그런 공으로 부정하고 오온 아는 가짜지 진짜 아가 아니다 부정하는 그럼 진짜는 뭔가 중도 아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오온 아락하는 말 아시죠? 색수상행식 이 오온이잖아. 색은 물질을 이루지 육체를 수상행식은 정신장애입니다. 이 오온이 하합되어 있는 이 자체를 자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실을 알아보는 거죠. 그건 가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오온 속에 고정불멸의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 유아라 그래요. 그런 거는 비에 있어서 없다고 이래요. 그죠? 그럼 진짜는 뭔가 하면 중도아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게 그 잘못 이제 이해하면 그래 되는 것이죠. 그 여기서도 좀 이 집착하는 사람 또 그런 겁니다. 무견이다, 무상견, 없다 하는 견해를 모든 건 다 없는 거야. 이렇게 부정을 하는데 연기는 부정할 수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연기를 부정하는 건 똑같은 것이죠. 자, 그다음 원칙도 세 번째 보죠. 이하는 둘째 집착의 과실을 나타낸 것이다. 이게 두 단계겠다. 첫째는 집착의 과실을 바로 나타낸 것이요. 둘째는 그는 비록 아와 법이 되어 이하로서 항복받기 어려움을 해석한 것이다. 자, 항복받기 어렵다는 거죠. 첫째는 또 5단계가 있다. 첫째는 두 가지를 간단히 나타낸 것이요. 둘째는 둘째의 없다는 견해와 이하는 두 가지를 모두 분별한 것이요. 셋째는 외인이 따지며 넷째는 따짐 외에 다시 해석한 것이요. 다섯째 해석의 종결이니 총 결론이니 이것은 그 첫째 이른바 이 집착이 인연이 되기 때문에 모든 법에 대해 두 견해를 가지는 첫째는 없다는 견해요. 둘째는 모습이 없다는 견해입니다. 이게 첫째는 그냥 아무것도 없다는 거고 두 번째는 모습이 없다는 이런 두 가지 견해예요. 그런데 이 두 견해에 대해 두 가지 해석이 있다. 어떤 일은 없다는 견해는 의타기성과 원성실성을 끊어버리는 것이고 그런 것도 없다. 의타기성도 없고 원성실성도 없다는 거죠. 모습이 없다는 견해는 변기 수입의 모습을 끊어버리는 것이니 이 명언의 모양과 같은 것이다라고 하고 어떤 이는 없다는 견해는 즉 대법경 경 제28권에 있는 바르지 못한 견해 가운데 첫 번째 상견이에요. 모습이 없다는 견해는 곧 그 다음에 세 가지 견해 이른바 첫째는 시설을 송감하는 견해, 둘째는 분별을 송감하는 견해, 셋째는 진실을 송감하는 견해다라고 해야 합니다. 이게 그 없다는 견해를 이제 바르지 못한 견해가 첫 번째 상견이라고 했는데요. 이 말은 없다 하는 그런 모습을 내는 견해 이런 뜻인가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습이 없다 하는 견해에 대해서도 뭔가 하면요. 이 송감이라는 말 쓰죠. 이 송감이라고 하는 몸이 감소하는 걸 얘기합니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형이 없다 하는 것은 감소해버린 그 견해를 얘기하죠. 둘째는 이제 분별을, 그러니까 시설을 감소하는 것. 내가 뭔가 설치한다다 이런 걸 이렇게
있는 것을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시계가 있는 거, 시계를 갖다가 이렇게 없애버리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분별을 송감하는 견해라고 하는 거는 누가 무슨 말을 이렇게 분별을 하게 되면 그 분별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해버리는 거죠. 셋째는 진실을 송감하는 견해, 진실을 얘기하면 그 진실을 또 부정해버리는 이런 것, 이런 것을 이제 이 견해를 얘기할 때 상이 없다, 모습이 없다 하는 견해는 그런 세 가지가 있다. 이거 재밌네요. 하나는 현상, 하나는 분별하는 것, 하나는 진실, 이런 것을 다 감소시켜버리고. 혹시 이런 사람 없습니까? 저는 생각에는 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누가 무슨 대화를 하게 되면은 상대의 말을 탁 끊어버리고, 우선 착 끊어버리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 많이 있잖아요. 상대 말을 탁 끊어버리고. 그런 게 있는데, 그러면서 자기 말하면 상대 말을 끊고, 상대의 그거 잘못된 점을 막 지적해가지고, 이렇게, 뭐랄까, 폄하시켜버리는 거죠. 그런 거 비슷한 게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내용을 봐가지고. 그걸 뭐라, 잡진론 제12권에서는 이 저경을 해석하기를 상견이란, 모양이라는 견해란 이른바 대성경에서 모든 법엔 다 자성이 없고, 생밀이 없으면 본래 고여 자성이 열반이다 라고 한 말을 듣고는 그 비밀한 뜻은 잘 이해하지 못하고 다만 그 말을 따라 수성한 이의를 내어 말하기를 부처님이 말씀하신 모든 법은 결정 자성이 없고 결정 생등이 없다라고 이와 같이 무성 등의 상에 집착하는 것을 상견이라 한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 하는 상을 내는 걸 상견이다 이렇게. 그것 재밌네요. 여기서 보면은 무견이 있고 무상견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다 합해가지고 상견이라는 거죠. 아무것도 없다 또는 상이 없다 이 견해도 알고 보면은 없다는 상을 내고, 그죠? 모양을 내고 상이 없다 하는 견해라 하는 상을 내기 때문에 상견에 속한다 이런 뜻이에요. 한 번은 그 불교 TV를 보다 보니까 현각성이 이제 법문을 하는데 우상에 대한 법문을 하는 거 들어보니까 그 기독교인들이 불교를 자꾸 우상숭배라고 하는데 사실 기독교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을 없는 그 신을 갖다가 우상화한다. 예. 근데 아무것도 없는 걸 우상화한다.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럼 이해가 되시죠? 아무것도 없는 것을 눈으로 볼 수도 만질 수 없는 신을 갖다가 우상화한다는 거죠. 그 상을 만드는 것이죠. 모양 없는 상을 만드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아무도 없다 하는 견해나 상이 없다 하는 견해를 가지는 것도 이게 하나의 모양 가지는 견해라는 얘기죠. 요 내용이 그런 얘기. 그러면 이해가 되시죠? 요즘 말하면 그런 거. 그래서 여기서 지금 뭐 자성이 없다 이러니까 아무것도 없다고 이렇게 잘못 생각해버리는 경우는 자성이 자체 성품이 없다. 내재하는 그 무엇이 없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수행을 할 때 그 원각경 있잖아요. 이 원각경이 보면은 원각에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호공이 나와요. 무변, 호공, 각소형 다 이렇게 수행 단계를 얘기해요. 그다음 또 호공에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4대가 나와요. 금, 물, 불, 바람. 그래서 이게 호공하고 4대를 이제 보태면 이게 이제 5대가 되는데, 그 다음에 이 4대가 결합해서 뭐가 생기는가 하면 몸이 형성되고,
그 다음에 이 몸 기운에 형성된 게 뭔가 하면 마음이고요. 그 다음에 마음에 의해서 형성된 게 경계입니다. 원각경 이걸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수행 단계를 얘기를 합니다. 이 첫 번째 단계는 뭔가 하면은 이 몸이 소멸인데 몸 소멸이죠. 몸이 소멸을 해버리면 몸 기운에서 형성된 마음이 소멸한다는 거죠. 마음이 소멸. 이게 이제 몸 소멸이 1번이고 마음 소멸이 2번입니다. 마음이 소멸해버리니까 마음에 나타나는 경계가 소멸해버리죠. 그래 여기 이제 세 번째가 경계 소멸.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뭔가 하면은 경계가 소멸했다는 이 생각이 소멸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뭔가 하면은 여기 중요한 거예요. 비한불멸이라는 말을 씁니다. 한이 아는 것은 멸하지 않는다. 제가 왜 이걸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없다 하는 견해를 막 내세우는 자는 몸이 소멸했다든지 마음이 소멸했다든지 경계가 소멸했다든지 소멸했다는 생각이 미세한 생각이 소멸했다든지 이 소멸에 이런 데 집착하는 사람. 그런데 실제로는 끝에 가가지고는 환이 아닌 것은 소멸하지 않는다. 이게 뭔가 얘기하잖아. 그래서 이제 이게 원각경 보안보살장이 나오는 건데 원각경 보현보살장에는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은 모든 이 삼란만상 모든 생명체라든지 현상들이 원각에서 나왔다가 다시 원각으로 돌아간다. 그렇지만 원각은 변함이 없다. 마치 호응이 꽃이 피고 지고 하더라도 호응 자체는 변함이 없듯이 이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한번 되게 수행 경계를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이게 없다 하는데 속아버리면은 환이 아닌 건 멸하지 않는 이 불생불멸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 사람은 우리가 이 세 번째 사람은 하근계예요. 자기가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할 수 있는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이지만 성품이 올곧지 않고 질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머리가 좋긴 좋지만. 그래야 자기 견해에 집착이 못 놓는 사람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럼 요걸 이제 한번 얘기해보죠. 첫 번째 이제 몸 소멸이죠. 두 번째는 마음 소멸. 세 번째는 경계 소멸. 네 번째는 소멸했다는 생각 소멸. 다섯 번째가 소멸하지 않는 거죠. 비한불멸이에요. 비한불은 불생불멸인데 이것이 이제 원각입니다. 근데 몸 소멸은 이 거친 단계죠. 이 거친 영역입니다. 거친 영역이 소멸한 것이 몸 소멸이에요. 그러나 몸 기운에다가 지수화풍 4대가 몸 기운인데 몸 기운이 소멸해버리면 몸 기운이 형성됐던 마음이 소멸해버려요. 이게 마음 소멸이라고 하는 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죽어버리면은 유식에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딱 죽어버리면 아리아심만 남고 다 그냥 사라져버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마음 숨이 몸 기운에서 형성되는 마음이 소멸하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마음의 영역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마음이 소멸해가면 해 갔을 때 이 마음의 영역이에요. 경계는 그러면 도대체 경계 소멸은 무엇일까? 이는 경계 소멸하는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하나는 이제 동정이별을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몽중이별을 얘기하고요. 세 번째는 숙면이별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경계가 소멸해 간다는 그런 자 동정이별은 어떤 경계가 소멸해 갔느냐?
이게 이제 마음 소멸의 영역이, 이 마음 소멸하는 이 영역에서 계속 이제 알아차림 수행하게 되면은, 이제 알아차림에 의해서 자각 정세가 일어납니다. 그걸 같은 마음이 있어서 자기 보고 듣고 생각 행동하는 자기 스스로 아는 단계가 마음의 영역에서 일어나는데, 이것이 일상 눈을 딱 뜨자마자 이런 그걸 같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잠들기 전까지 계속 지속이 됩니다. 지속돼가지고 이 어떤 대상을 만나더라도 그걸 같은 마음이 안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마음이 딱 생기면 동정이래 얘기하는 거예요. 움직이거나 움직이지 않거나 늘 마음이 하나로서 다 바뀌지 않는 마음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상태. 그러면 이런 상태가 되면 이제 마음에 의해서 나타나는 경계가 소멸하죠. 마음에 의해서 나타나는 어떤 경계가 소멸했느냐? 대상이 집착하는 경계, 이 대상 경계에 대해서 이제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입상생활. 근데 이것을 더 확장시키는 거죠. 확장시키면 꿈속에도 꿈을 꾸지만은 꿈에 끄달리지 않고, 그러니까 일상생활은 이 동정이 끄달리지 않지만, 동정이라 하는 움직이지 않는 데에 끄달리지 않지만, 꿈속에서 꿈에 끄달리지 않는 거죠. 거기서 화내지 않고, 거기서 또 동요가 없이, 꿈속에서도 일여 상태가 오는 겁니다. 이 마음이, 이 거울 같은 마음이, 비추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제 몽중일해가 가는 거죠. 그럼 몽중일해 가면은, 어떤 경계가 소멸되느냐? 벌써 진짜, 이 꿈속의 의식은 현재 의식보다 더 미시한 겁니다. 이 동정일해보다 몽중일해의 경계가 의식이 훨씬 미시하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면은 벌써 이 현실의 경계를 무너뜨린 거죠. 이게요. 몽중일해까지 가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숙면일해는 뭔가 하면은, 꿈이 없는 상태에 깊이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럼 의식이 없는 상태인데도 이 거울 같은 마음이 의식이 딱 깨어있는 거죠. 그럼 숙면일해가 됩니다. 그러면은 꿈의 경계를 무너져버려요. 얘기합니다. 그러면 경계가, 꿈이라 하는 경계가 소멸해버려요. 이게 첫 번째 동정이라, 일상생활의 경계가 소멸하는 게 동정일이라면, 꿈이라 하는 거는, 꿈의 경계가 소멸해버렸을 때는, 이게, 일상의 경계가 소멸해버리는 몽중일이라면, 꿈의 경계가 소멸해버리는 숙면일이에요. 그런데 이 세 가지 경계를 다 만나도 일여 상태로 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상태가 올라면요, 상당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오야지, 숙면 일에 와야 깨달음을 좀 논할 수가 있습니다. 깨달음을 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얘기 아니고, 깨달음을 논할 수가 있댔을 필요없어요. 그만큼 이제 의식이 미시해진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벌써 마음이 청정하다는 거 알아요. 많이. 그러니까 거울 같은 마음이 생겼다 하는 말이 그런 건데,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불빛은 사방을 쫙 비추면서도 이 불빛은 등불 자체를 또 비춥니다. 거울 같은 마음이 생겼다 하는 말은 뭘 얘기하는?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걸 다 알아차림하면서도 동시에 거울 같은 마음을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 거울 같은 마음이 가고 오미 없고 숨쉬지 않고 땀 흘리지 않는 놈이라 아는 거. 이런 상태가 일상생이 지속되면 동정일이고, 꿈속에 지속되면 몽정일이고, 이 의식이 없는 상태인데도 있다면 숙면일이에요. 그 다음 경계가 소멸했다는 생각마저 소멸된 경계에 갔을 때 여기가 뭐가 되면 바로 공성이 확실히 드러나는 단계에 얘기합니다. 이게 열반입니다. 열반의 경지. 이게 이제 네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 이게 이제 권원의 영역이죠. 권원의 영역. 또는 이 이제 시원의 영역이라. 시원. 모든 이 근거가 되는 영역. 이 공이거든요.
그 다음 경계가 비환불멸이 뭔가 바로 원각인데, 이 영역이 어떤 영역이냐? 이게 뭔가 하면은 열반과 윤회가 하나의 영역이에요. 이 제1위 공의 영역. 그래 다른 말로 하면은 일심의 영역인데, 제1위 그죠? 제1위 공의를 얘기합니다. 제1위 공을 갖다가 공과 불공으로 나눠요. 요건 열반경이 나오는데 원효성이 주소를 그렇게 해요. 제1위 공인데 공 하나만 보면은 어리석다. 불공같이 같이 봐야겠다. 원효성님께서. 그럼 공은 뭔가 하면은 여기는 불변을 얘기합니다. 변하지 않는 거. 불공이라 하는 거는 수연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대승기 신론에서 얘기한 대로 하자면은 이 진여는 진여 자체가 불변과 공과 불공, 즉 불변과 수연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자리. 비환불환이 아닌 걸 멸하지 않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최종의 경계입니다. 이 경계는 아무것도 무견이나 무상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죠. 경계를 얘기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우리 수행할 때 이거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물론 성이라고 하죠. 성이. 해심일경에서 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성의도 잘 보시면은 이 성의를 잘 보시면 아시지만은 성자는 이거는 성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지. 그러니까 수승한 지혜를 이야기고, 의락하는 거는 이 법을 이야기합니다. 법. 그럼 법의 궁극적인 뭡니까? 공성이라고 한다면은 이 성지는 뭡니까? 마음을 얘기하죠. 마음을 이야기하고, 의는 성은 마음을 이야기하고 의는 법을 이야기하는데, 이 성지하고 공은 분리되어 있는 게 하나예요. 마음이 곧 법이 마음입니다. 그럼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이게 바로 마음은 이게 수연하는 것이지만 공은 불변하는 겁니다. 바로 요걸 얘기합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성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수행 단계를 이들 쭉 우리가 이 원각경 이 보안보살장의 5단계를 잘 보면 기가 막히게 돼 있습니다. 이게 얘기하자면 이제 몸이 소멸하는 거는 거친 영역이 소멸해 가는 거예요. 이 몸이 사라졌다 하면은 첫 번째 단계예요. 정멸차저 5단계죠.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마음의 영역을 따라 마음의 영역은 첫 번째 거친 게 나타나는 게 감각이잖아요. 이 감각 관찰을 할 때부터 사람들은 졸기 시작하고, 그것은 이제 막 헤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어나고 사라짐에 대해서 계속 관찰을 하다 보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만 있는 것이지, 거기에 어떤 의미라든지 고상한 거, 뭐 대단한 거, 심오한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내도 그렇게 찾고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사라짐만 보고 있으면 졸게 돼 있어요. 재미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근데 수행하는 사람은 그 단계에 가가지고 조심해야 되는 이유 그건 거예요. 그러면 감각 관찰 잘 관찰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음 소멸이 일어납니다. 마음도 어떤 마음이냐? 문균이 형성된 마음, 탐진치, 만이견, 이 마음이 이제 하고 감각이 없어져 가는 거예요. 처음엔 감각, 그건 탐진치, 만이견, 소멸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다시 또 대승기 신원의 4가지 깨달음을 또 결부시키면 또 나오는데, 하여튼 여기 이제 얘기하다 보면 그거까지 갔거든요. 그래, 업닥하는 게 중간에 보면 업닥하는 게 다 나오잖아요. 소멸 나오니까 이 소멸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자성이 없다 하는 말을 혹시 잘못 오해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다, 모양도 없다, 이런 식으로 가면은 곤란합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가르치는 수련 단체도 있잖아요. 다 때려 부수고 없애고 이런 쪽으로만 가는 거예요.
아주 골치 아파요. 자, 봅시다. 그 다음에요. 그러므로 잡지논 제12권에서는 저 경을 해석하기를 상견엔 모양이 있다는 견이란 이른바 대성경에서 이거 했죠. 그 다음에 어떡하지? 그래도 읽지 뭐. 법에는 다 자성이 없고 생밀이 없으면 본래 고야 자성이 없다는 자성이 열반이다라는 말을 듣고는 그 비밀한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다만 그 말을 따라 성의를 내어 말하기를 부처님이 말씀하신 모든 법에는 결정 자성이 없고 결정과 생등이 없다라고 이와 같이 무성 등 상에 집착하는 것을 상견이라 한다. 이와 같이 성상이 성과 상이 성품과 모양이 없다고 집착할 때 곧 63성을 비방하고 이 삼성에 대한 비방하는 행을 일으키는데 그것은 곧 다음 세 가지 견해는 이른바 시설을 송감하는 견해와 이때 시설이라고 하는 건 또 물질적인 그런 게 아니고 여기는 유식삼성을 시설하는 그 시설을 감하는 거죠. 송감하는 견해와 분별을 송감하는 견해 그 다음에 진실을 송감하는 견해다라고 하였다. 저 논과 이 경의 말이 다른 것은 저 논은 무성 등의 상에 집착하는 것을 상견이라 하고 이 경은 행해에 나아가 유를 무라고 집착하는 것을 무견이라 하였으며 또 저 논은 삼성의 이치를 송감에 의거하기 때문에 송감견이라 하고 이 경은 삼성의 상을 끊어버리기 때문에 무상견이라고 한 것이다. 이 삼성의 상을 끊어버리기 때문에 무상견 그런 말이었네요. 무견과 상견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원칙으로 4번 넘어갑니다. 이것은 둘째 두 가지 과실의 모습을 해석한 것이다. 그런데 이거를 해석함에 있어서 두 해석이 있다. 어떤 이는 없다는 견해와 상이 없다는 견해를 가지기 때문이나 두 견해를 쌍으로 인용한 것이요. 모두 모양이 없음이라고 부정한 것은 두 견해를 모두 나타낸 것이며 이루어진 과실 이른바 모두 세 가지 성상이 다 무상이라고 부정한 것이요. 제가 이 성상이라고 하는 유식 삼상 상승 이걸 얘기했죠. 모든 법을 비방하고 부정함이란 이 유식 삼상의 과실을 따로따로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한다. 또 어떤 이는 없다는 견해와 상이 없다는 견해를 가졌기 때문에 두 견해를 상으로 인용한 것이 모든 상이 다 무상이라 부정한 것은 없다는 견해를 따로 나타낸 것이며 모든 법을 비방하고 부정함이나 상이 없다는 견해를 따로 해석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런 266페이지 보십시오. 무슨 까닭인가 의탁이 모습과 원성실의 모습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경문입니다. 변기 소지의 모습을 비로소 시설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시설을 한 것을 이제 부정을 했죠. 시설 송감이란 말이 그런 얘기예요. 그런 이제 무견을 이제 얘기합니다. 만약 의탁이 모습과 원성실의 모습을 무상이라고 본다면 그 또한 변기소의 모습을 비방하는 것이다. 이 변기소집이라 하는 게 왜 생긴가 하면은 사실을 알고 보면 변기소집은 의탁이 이 모습에 있어 변기소집이 나타나는 거죠. A라는 사람, B라 하는 사람 여러 사람의 말을 견해를 듣고 예를 들어서 이제 얘기하자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한번 지나간 것이 한번 복습하는 의미 다시 말씀드리죠. 이 거짓 기억에 대한 것을 그전에 얘기했는데 딸이 이제 9살 먹은 딸이 있는데 그 딸의 친구가 강간을 당하고 살해를 당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자기 그 친구가 그래 죽고 나한테 굉장히 상심이 됐지만 나중에 이제 불륜이 장성해서 결혼까지 했어요. 결혼했는데 어느 날 결혼해가지고 자기 난 딸을 딱 눈을 쳐다보는 순간 벌써 20여 년 전에 자기 친구 9살을 먹은 친구가 강간당하고 살해당한 모습이 탁 영상을 떠오르는 거야. 떠오르는데 그 강간한 사람이 누군가 자기 아버지고 자기 친구를 강간을 죽인 사람 자기 아버지라 하는 게
놀랐어요. 그래가지고는 경찰이 고발을 합니다. 경찰에 와가 들어보니까 앞뒤가 딱딱 맞으니까 이 딸의 아버지를 기소했어요. 그런데 그게 거짓 기억으로 판명됐습니다. 나라의 기억이. 그래 어째서 그러냐. 벌써 9살 때 자기 친구 죽을 때 TV, 그 다음에 신문 매체 통해서,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 그 다음에 아버지가 자기를 잘 안 대해줬던 것, 이런 것이 딱 결합이 되어 있는데요. 결합이 돼가 앞뒤로 딱 짜맞춰 20여 년 동안 오면서 결합이 된 거예요. 이게. 결합이 돼가지고 스토리가 한번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 딸내를 보는 순간 그런 게 탁 일어난 거죠. 근데 말을 보면 앞뒤 딱딱 맞는데, 그러니까 이 TV라든지 신문 매체를 통해서 짜 맞춘 것들이죠. 이렇게 서로 결합했던 걸 갖다 의탁이 상이라고 합니다. 탈을 의지해서 일어난 모습. 이 상 위에 뭐가 생기느냐? 변기 소집 상이 생긴 거죠. 아버지가 범인이다 하고 변기 소집 상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의탁이 모습이 없다면 변기 소집이라 하는 모습도 없는 것이다 하는 말을. 그럼 변기 소집은 근거가 뭐냐면은 그 본질의 원성실성인 거죠. 원성실상이죠. 그래서 여기서 의탁의 모습과 원성실상의 모습이 있음으로 해서 변기 소집의 모습이 있는 것이다. 우리 일생생은 다 그렇게 이루어져 있다 하는 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 거짓 기억에 대해서 재밌죠. 책이 이리 두꺼운 한 권 책이 나왔어요. 미국에서. 그러게 치료사들이 뭐 우울증을 치료한다, 뭘 치료한다 하면서 이 환자들에게 거짓 기억을 심어줘가지고 문제를 많이 일으켰습니다. 그래 막 소송이 나고 미국에서 한때 난리가 난 거죠. 그래가지고 그 거짓 기억에 대한 책만 이리 한 권이 나올 정도예요. 그래 거기에 대해서 이제 유혹하는 심리학이란 내용도 보면 이 거짓 기억의 피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실험까지 이 기억에 대해서 실험까지 다 하고 난리예요. 하여튼 봅시다. 그래서 만약 경문에 의탁의 모습과 원성실의 모습을 무상이라고 본다면 그는 또한 변기소의 모습을 비방하는 것이다 하는 예 고국어 원칙소 1번 이한 넷째로 따짐에 의해 자신이 설명한 것이었는데 여기는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여기 두 단계 있다. 처음은 먼저 삼성을 믿고 차례를 시설한 거죠. 뒤에는 차례에 의해 외인 다른 사람의 따짐이 답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 처음이다. 즉 위에서 말한 것 같이 모든 유정이 이성에 대해서 집착을 더하기 때문에 세 가지 자성 없는 성품을 세웠는데 이것도 거기서 말한 차례와 같은 것이다. 그래요? 일찍 오셨구나. 점심 식사 같이 하자 그러지. 예. 알았어. 원칙수 2. 자, 이것은 둘째로 앞의 차례에 의해 외인이 따짐을 답한 것이다. 만약 뒤의 따짐에 의하면 그거의 두 구절이 있다. 즉 처음은 이성에 의하기 때문에 비록 실성은 없으나 집착하는 정을 따라 거짓으로 있음을 시설한 것을 밝힌 것이고 뒤는 정을 따라 있음을 시설하기 때문에 그것을 무라고 집착하는 것도 비방하고 부정하는 것임을 밝힌 것이다. 자, 이거는 뭔가 하면은 이제 정을 따라 거짓이 있으면 시설한다는 것은 변개 소입성을 얘기하고요. 정을 따라 유를 시설하기 때문에 그것을 무라고 집착하는, 비방하는, 부정하는 것임을 밝혔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그러면 유가사실은 제74권에 만일 변기 소지 자성이 없다 한다. 그게 무슨 과실이 있겠는가? 의탁의 자성에는 명언도 없고 명언에 대한 집착도 없을 것이니 만일 그것이 없다면 잡념과 청정을 알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잡념과 청정은 바로 의탁의 상을 얘기하는데 변기 소유 자성을 부정해버리면요. 의탁의 자성도 부정하는 것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또 불숙론에 의하면 삼자성 가운데 송강과 정의 두 가지 비방이 있다고 하였다.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런 게 이 유식 삼성에 대해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한다 이런 뜻이죠. 간단히 얘기하면. 그래서 여기 두 가지 성품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이 뭐를 얘기하는가 하면은 변기 소집성하고 의탁이성을 얘기하는 것인가. 근데 변기 소집성은 내가 보기에는 이것을 이제 부정하기 때문에 의탁이 모습하고 원상실 모습 이 두 가지 성을 갖다가 집착하는 것에 대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게 유죄 모든 중에 이성에 대한 집착을 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이 뜻을 이 두 가지 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 모르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여튼 내용은 이제 뭐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무견과 이 무상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유식 삼성을 잘 이해를 못하고 다 부정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성이 없다는 말에 집착해서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제 얘기하는 건 성법이 질서가 꽂지 못한 사람. 이 사람은 머리는 매우 좋고 이게 세웠다 허물었다 할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은 자기 견해에 너무 집착을 해가지고 이 진실을 왜곡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을 오늘 설명을 했습니다. 이해되시죠?